안녕하세요. 신의 염소입니다. 이번 시간은 염소 한우 사육업을 고민하는 분들께 공유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. 최근 제가 세계 미래 보고서라는 책을 읽었는데 책 내용 중에 새롭게 축산 귀농을 고민하는 분들이 있다면 꼭 알아줬으면 하는 내용이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. 같이 쭉 보면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. 책 내용을 제가 스캔을 한 건데요. 환경을 파괴하는 축산업의 종말, 동물농업은 미국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8%를 차지한다. 소와 젖소는 장내 발효와 거름으로 메탄가스를 배출하고, 소와 염소 같은 초식동물은 우리 사람이나 돼지와 달리 위가 좀 다릅니다. 초식동물은 음식을 먹으면은 어, 미생물들이 이 음식을 분해를 해가지고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데요. 이 미생물 덕에 염소, 한우 같은 초식동물들은 풀을 영양소로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. 그런데 이제 이게 문제가 있는데 가스가 많이 나옵니다. 그게 좀 꽤 많이 나옵니다. 우리 주변에 현재 이제 지구 온난화가 얼마나 심각한지는 잘 모르는데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요. 이게 이제 점점 온도가 올라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느 임계점에 도달하면은 이 피해가 따따블이 되거든요. 이게 절대 이게 좀 그냥 지구가 좀 따뜻해지는구나라고 생각할 문제가 아니고요. 진짜 좀 심각한 건데 저는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우리 똑똑하신 과학자분들이 뭔가 방법을 만들어주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. 아무튼 이 지구 온난화라는 게 절대로 쉽게 볼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. 아무튼 이걸 말씀드리려는 건 아니고요.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이 부분요. 미국의 리서치 기관인 마켓 따르면 글로벌 대체 육류 시장의 규모는 2018년 46억 달러에 달했으나 연평균 6%씩 성장하면서 2013년에는 60억 달러까지 늘어날 전망이다. 특히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대체육 시장은 연평균 8% 이상의 고속 성장이 가능해서 앞으로 재래식 축산업은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다. 대체육 시장이 뭐냐면요. 배양육을 예로 좀 들어드리자면요. 이렇게 이제 가축의 골격근에서 세포를 분리해가지고 이 실험실에서 이제 배양을 하는 겁니다. 고기를 배양을 해가지고 어, 그러니까 이 세포를 배양해서 고기를 만들어내는데요. 이거는 이제 에너지 소비량이 사육 가축 대비 55%밖에 안 들고 온실가스는 96%나 적게 나옵니다. 토지는 당연히 뭐 드는 게 거의 없을 거고요. 이게 지금 과거에는 생산 비용이 꽤 많이 나왔는데 현재는 100g에 8달러 수준까지 생산 비용이 낮아졌다고 그렇게 하네요. 다시 한번 봐볼게요. 리싱크 X가 발표한 보고서 식품과 농업을 다시 생각한다. 22년에서 2030년에서는 2020년 주목해야 할 기술로 농축산업의 소멸을 불러올 새로운 식품 기술을 꼽았다. 이 대체육이요. 이 보고서는 2030년 축산 농가의 소멸을 예측한다. 식물성 고기든 세포 농업으로 키운 배양육이든 육류를 대체하는 기술이 가격 경쟁력을 가지면서 축산업과 낙농업의 붕괴로 이어진다는 것이다. 2030년까지 미국 젖소수가 50% 감소하고 소고기 시장 규모는 70%, 유제품 시장은 거의 90% 감소할 것임을 예측했다. 계속 볼게요. 배양육은 세상을 완전히 변화시킬 것이다. 배양육은 기존 축산업에 비해 땅을 99%, 물은 82에서 96% 적게 사용하고 이 과정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 또한 78에서 96%로 줄인다. 에너지 소비는 육류의 종류에 따라 7에서 45% 정도 떨어진다. 여기 또 물 얘기도 있는데 지금 우리는 지금 물 부족 국가라고 말하면서도 체감을 잘 못하지만은 이게 세계적으로 진짜 물 부족도 정말 심각하거든요.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물이 부족하다는 거죠. 그래서 이 물 정수에 대한 거기 산업에 대해서도 지금 스마트 머니들이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. 이 과정에서 생물 다양성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구 온난화를 늦추기 위해 필요한 충분한 숲을 제공할 수 있다. 또한 배양육은 세계 기아 문제에 대한 윤리적이고 환경적인 해결책도 되어줄 것이다. 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건강에도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다. 줄기세포에서 스테이크를 재배하기 때문에 유용한 단백질을 늘리고 포화지방을 줄이되 비타민을 추가하는 등 건강한 패스트푸드를 만드는 것도 가능하다.
한편 배양육을 생산하는데 항생제가 필요하지 않다. 광우병 같은 질병의 위험을 고려할 때 미래의 육류 소비는 훨씬 안전해진다. 어, 실제로 신흥 질병의 70%가 가축에 기인하기 때문에 육류 생산 방법을 전환함으로써 전 세계 질병 부담을 줄이고 전염병의 위험성도 줄일 수 있다. 네. 그러니까 배양육이 확실히 안정성과 환경적인 측면에서 유리합니다. 게다가 소비자 입맛에 맞게 고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. 게다가 우리는 어렵게 이제 막 가축에 유황 먹이고 오메가 먹이고 해서 기능성 고기를 만들어냈는데 배양육은 그것도 실험실에서 쉽게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게임이 안 되는 거죠. 이게 돈이 될 거란 걸 알기 때문에 세계에 많은 돈들이 연구 개발에 엄청난 투자금이 들어가 있고요. 계속 생산비는 낮아지고 있는 중입니다. 또한 또 이제 이 배양육을 먹는 소비자들은 또 이 배양육을 먹는 게 동물 복지 차원에서 동물을 위해 더 좋은 거고 또 환경을 구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겠죠. 그러니까 먹으면서도 자기는 이제 환경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겠죠. 이게 참, 이게 참 너무 좀 저희 축산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정말 좋지 않은 환경이 되는 거죠. 저도 이제 이 염소 쪽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회사에서 이제 이쪽 일을 하고 있는데 염소 사육이 이제 초기 비용이 적게 들고 그리고 저희 부모님도 딱히 하시는 일이 없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이랑 같이 이제 좀 작게 좀 해보려고 했습니다. 근데 이 대체육이라는 것 때문에 미래가 좀 많이 불투명하게 좀 느껴졌고요. 이게 절대 이 부분은 좀 쉽게 생각할 이슈가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. 이제 축산 이제 귀농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같은 내용을 아시고 준비를 하시면 좋겠고요. 이 축산업이 미래에 이제 어떻게 변할란가 이거 축산업도 정말 쉽지 않겠다 미래가 그렇게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 같은 의견도 있으니까요.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. 특히 이제 한우와 염소는 이 대체육의 이 배양육에 대해서 이제 더 피해가 오기가 더 쉽다고 보여지는 게 이 한우나 염소고기는 그람당 가격이 센 편이잖아요. 가격이 세다면 아무래도 대체육에 더 관심이 가는 건 어쩔 수가 없을 것이고요. 네. 아무튼 그런 내용을 보시는 분들도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저는 또 다음에 좋은 내용 있으면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